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휘.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 6mm AKA 부리먹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 6mm 신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지웅입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열심히 니값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니값 중. 연락도 안 드렸죠? 제가 형답게. 뭔가 하나 좀 느꼈어요. 작년에는 연락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 올해는 그래도 연락은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작년에는 연락도 없더니 올해는 연락은 해서 나아가는 모습. 저 형도 나이 약간, 먹더니 좀 약해졌나 봐.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나이 먹어서 약해졌어. 역시 5월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다니. 그치, 그냥 어버이날에 되게 스펙타클하게 집 가가지고 집 문서 내놓으라고 하고 막. 그쵸. 뭐 땅 문서 없냐. 도박이라도 해야 되고. 뭐 대출 좀 받아달라. 그쵸. 뭐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화끈하네. 그쵸. 분발하세요, 내년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분발하세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음. 그 정점 찍어놔야지. 음. 그쵸? 네, 나이 먹고 추태 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집 갔다 왔는데 네. 전 집이 대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대전에 진짜 예쁜 카페, 좀 괜찮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건 알았는데 되게 괜찮은 카페를 하나 찾았어, 대전에서. 진짜? 네. 대전에 약간 뭔가, 근데 거기가 또 솔직히 얘기하면 카페는 아닌데 그 로스팅 해주는 이렇게 납품 전문 하시는 그런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 지인 소개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갔는데 어쨌든 그 로스팅 팩토리를 갔어요. 로스팅 팩토리 가가지고 이제 거기 막 사장님이랑 이제 막 커피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 좀 했는데 되게 좋은 퀄리티의 생두를 쓰시더라고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인 것 같아요. 매니아. 약간 매니아.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일단 지방에는 그런 커피숍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그치. 많이 없죠. 네네. 난 지방에 난 아파트 있는 것도 몰랐는데 어렸을 땐. 지방 사시냐? 네. 고향 지방 출신 아니세요? 아니요, 네. 저 서울 출신이에요. 네, 아파트에 있었던 거를 몰랐다는 경기도 출신의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 카페가? 카페는 아니고 로스팅 샵. 그래서 약간 그래가지고 좀 많이 못 찾았었는데 되게 반갑고 약간 좀 뭔가 한편으로 좀 대단한 것 같았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스페셜티 말고 막 그 진짜 막 CO급의 원두, 좀 되게 고품질의 원두를 다루는 샵들이 지방에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리는 약간 뭔가 선구자 느낌?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에 가가지고 가정의 달을 얘기했었는데 어떤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저기 돌아다니다가 놀다 왔어요. 저는 수요일 날 쉬는 날에. 저는 뭐 이번 주는 사실 그 긴 연휴였기 때문에 맞다. 그쵸. 우리 연휴였구나. 맞네. 실질적으로 저는 일을 한 3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수목금 이렇게 세 번. 근데 그 3일조차도 되게 길게 느껴졌고 배가 불렀네요. 배가 불렀고 방학 느낌. 거의 방학 느낌이었어. 이런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일해서 그런지 일 끝나고 나니까 손이 아프더라고. 여기가 너무 땡겨가지고 손목이 여기가 마우스질 많이 해가지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오는 내내 주물렀네 이거를. 체할 일이 없었겠네. 그럼. 이게 너무 아팠어. 체할 일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적당히 좀 쉬어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 다 연휴 잘 보내시고 가정의 달 맞이해서 다들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길 바라며 저희는 오늘의 마이크 잡이 영석이 형에게 또 마이크를 한번 내밀어보죠. 따단. 오늘의 영화 따단. 너희가 준비한 게 겨우 이 정도냐.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어서 뭔가 그 블루 컨셉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근데 혼자. 이걸 혼자 혼자 잡은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이런 거 있고 뭐 심지어 응. 팬톤에서 선정한 어, 올해의 컬러 어. 블루. 그렇지. 무슨 블루 아니에요? 네? 무슨 블루? 아니 그냥 블루입니다 올해는. 아 그냥 블루. 네. 아닐 텐데 무슨 블루 아니에요? 뭐 땡땡땡 블루 아니에요? 싱겁네. 뭐 코발트 블루인가? 그런 것처럼. 음. CM 블루.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 저희가 그래서 뭐 블루 특집이라고 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본투비 블루를 했다며 내가 진짜 블루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화는 음.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라는 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일본스러운 그러니까 너무 길다. 이 시국에 또 적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뭐 멋있는 형이야. 불매운동 한다면서도 동물의 숲이 없어서 못 사는 걸 보면은 참 진짜 자처에서 나라가 대단하다. 자처에서 욕바지 하는 형이야. 맞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해. 동수분해 나도 하고 싶긴 하다. 어? 동수분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근데. 그렇죠? 링피트랑.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일본 영화를 준비해 왔고 2주 연속이네요.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나요? 이거는 없습니다. 아, 오. 이 영화 자체가 넷플릭스. 약간 이를- 작품성은 좀 인정을 받았지만 어. 흥행도 나름 했어 일본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 대부분 그런 식이지 뭐. 네. 그러고 이제 사실 일본에는 2017년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들어와서 개봉을 했습니다. 좀 따끈따끈하네. 오. 나름 한국 개봉은 따끈따끈한데 사실 장난이네. 부국제에서 음. 2017년에 음. 한번 선보였는데 음. 평이 좀 좋았는데 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2019년까지 좀 미뤄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시유야라는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보면서 저는 이제 블루, 즉 푸르름이라는 그 색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숨이라는 표현과 숨? 네, 숨, breathe? 네 숨. 그런 것과 굉장히 닮아 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숨에 색깔이 있었으면 그 색깔은 블루였을 거다. 네, 그쵸. 바로 그거죠. 그것이다. 시적이지 어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난 이야기 잘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어차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화가 왜 숨과 닮아 있는지. 그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시집을 좀 각색해서 극영화 시킨 영화이고. 시가 원작이에요? 네네, 시가? 시집. 네, 오, 그쵸. 시집. 네네. 아. 시집을 기반으로 음. 그걸 재구성했다는 것과 영화의 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도우코 대지진. 도코 대신. 네. 도호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렇게 곁다리. 재난 영화예요? 아니요. 투모로우예요? 도쿠 네 그렇습니다. 다 망해라. 도쿠 대지진 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일본 사회 문제와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저는 또 개개인의 삶과 또 삶을 좀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뭐 크게 막 뭐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은 영화라서 그래서 진짜 간략하게 줄거리 좀 설명하고 들어가자면은 되게 우연한 만남이 많습니다. 주인공들의 우연한 만남 속에 어떤 꽃피우는 사랑 이야기 정도랄까? 사알미네 사알. 그렇죠. 삶과 사랑. 예. 근데 이제 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꽃. 그렇죠. 네. 꽃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제 꽃을 피우기도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피운 후에도 아름답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 존재한다. 음. 라는 이유에서 꽃이라는 표현을 좀 해봤고. 그렇지. 네. 발음이 정확한 편이네. 아 그럼요. 네, 또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주인공 이제 미카 그리고 신지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주인공 미카는 낮에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밤에는 이제 걸즈바라는 걸즈바? 걸즈바. 네, 술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걸즈바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바 같은 데인데 바텐더. 네, 바텐더인데 직접 손님과 1대1로 대화해주는 많이 본 것 같아. 뭐 춤도 춰주고 예? 필요하면은 재롱 그러니까 일종의 재롱이죠. 재롱 많이 같은 본 것 같아. 그럼 팁도 받고? 그러고 이제 뭐 돈 더 받고 시간당 얼마 더 받고 막 그런 일이에요. 그걸 하고 있고 이제 남자 주인공 신지는 어릴 적에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적엔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아 내가 공부했으면 진짜 이걸 했었으면 난 서울대인데. 그쵸. 그치 맞아. 그런 전형적인 그러면서 현재도 뭐 책은 많이 읽고 있고 건설 현장 노동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일용직이에요? 네 비정규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 신지 이렇게 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삶을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보여주다가 처음 만나게 되는 게 한 EQ라는 술집에서 그 미카는 자기 동료 간호사랑 헌팅을 해서 막 남자 둘 여자 둘 해서 막 놀고 있고 신지는 그 술집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술집에서? 네. 웃기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는 길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둘이. 그러면서 뭔가 전기가 찌릿하고 지나가게 되고 그 후에 이거 뭐 시간이 이제 선형적인 구조로 쭉 흘러가는데 그냥 뭐 며칠 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후에 이제 동료들 신지가 이제 직장 동료들과 우리 한번 걸즈바 한번 가자 오늘. 내가 쏠게. 신지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동료들을 끌고 걸즈바를 가게 되는데 우연한 만남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거기서 이제 미카를 담당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카를 담당으로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신지의 동료인 토모유키라는 친구가 미카에게 뭐 전화번호도 받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를 풍기다가 이제 술자리가 끝나게 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지는 이제 또 지하철이 뭐 누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연착이 돼서 이제 집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걸어가려고 아니요 그냥 걸어가요. 오디오북. 맞다 요즘에 걸어갈 때 오디오북. 그렇지. 팟캐스트. 여러분 네, 팟캐스트. 새남자 6mm. 새남자 6mm. 아마 저도 새남자 6mm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나쁘지 않지. 자,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는데 마침 퇴근하는 미카와 우연히 또 만나게 돼서 같은 동네에 사나 보네? 그러니까 다 도쿄에 사니까. 다 서울에 산다고 약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같은, 근데 만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연하게도. 영화니까. 그래. 그렇죠. 그렇지. 영화니까 그럴 수 있고. 오케이. 영화적 허용. 네. 영화적 허용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만났는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미카 직장에서 헤어지고 집 가는 건데 만날 수 있지. 그치.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뭔가 대화를 좀 많이 하고 하다가 뭐 밤하늘 이제 도쿄 밤하늘의 달을 쓱 한번 쳐다봐요. 너무 파란색인 거야. 달이. 실제로도 파란색으로 보여요? 영화에서도? 네, 영화에서 파란색으로 보여요. 달이? 네. 그런 달이 있나?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 뭐 오늘 뭐 도쿄는 정말 달이 뭐 파랗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토모유키가 같이 그 친구 토모유키가 같이 일을 하다가
지병으로 죽게 돼요. 네?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네, 젊은 나이에 갑자기 뭐 어릴 때 났던 상처가 뭐 동맥을 눌렀나 뭐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삶이 우스워? 죄송합니다. 죽음이 우스워? 죽음이 자식아? 우스워? 그래서 아무튼 죽게 돼서 장례식장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둘이. 그래서 그 토모유키의 죽음과 뭐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사실 미카 역시도 이제 간호사로 일하기 때문에 죽음을 되게 많이 마주해요. 그렇지 마주하는 환자들이 죽고 떠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래하는 여인이 첫 등장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여인이라고 이 영화의 OST 겸 실제로 그 도쿄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여자의 역할로 이제 가수분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뭐 대충 직역하자면은 뭐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이여 힘내라 뭐 이 정도인데 간바레를 굉장히 외칩니다 계속. 그 노래를 뒷배경으로 둘이 이제 다니는 장면들이 그 후로 계속 나와요. 장례식이 끝나고 헤어지게 되고 후에 이제 또 일을 하다가 또 우연하게 팔을 또 다쳐 신지가.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마침 또 미카가 있어. 거기에? 어. 미카는 왜 다쳤대? 간호사니까. 간호사니까. 미카가 있던 병원인데 마치 그 병동에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천생연분이거나 원수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싸우진 않으니까 그래? 천생연분인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또 우연히 만나서 번호도 받게 되고 둘이 따로 만나서 뭐 데이트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각자 문자를 받게 됩니다. 미카는 전 애인한테 아직 사랑하고 있어 라는 문자. 그리고 신지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 갚아? 네? 네. 야. 아니 고등학교 동창에게 널 사랑했었어. 여자? 예. 여자 동창? 널 사랑했었어라는 문자를 남고 받게 나오셨어요? 전 아니요. 전 남녀공학이요. 근데 뭐야? 아니 남자일 수도 있잖아. 이게 너무 다들 편협한 사고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전 남고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저 남고에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한테 남자인 줄 알았지. 나도 남자인 저렇게- 줄 알았어. 저렇게 얘기 문자를 받았다니까. 근데 일본은 그럴 만한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각자 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사랑에 대한 어떤 관점과 시각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이제 미카를 다시 만나게 되고 뭔가 이제 꽁냥꽁냥 하다가 미카의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둘이 이제 잘 시작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영화는. 뭐 결국 보면 이야기만 보면은 뭐 별거 없고 둘이 잘 되는 것도 아니네. 잘 되죠. 잘 된대요. 결혼해요? 결혼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뭐.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남자 주인공이 응. 한쪽 눈이 안 보여 거의. 아. 그래서 영화상에서 반쪽 화면만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은 나오고 반은 검은색이야? 신지의 시각인 거야. 어. 신지의 시각으로 1인칭, 봤을 1인칭? 때 이 화면들이 반만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미카와 함께 미카네 그 집의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진짜 어떻게 막 사랑을 하고 되게 행복하고 막 아름답게 살 수는 없겠지만 네가 힘들 때 너의 그 슬픔이나 아픔을 나는 반밖에 못 보니까 내가 그 반으로 나눠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바라보면서 그걸 반으로 나눠줄게. 말빨이 지렸죠. 와. 이런 것처럼 이게 근데 이제 내가 면접 잘 보겠다. 내가 못 보는 반을 대신 너가 볼 수 있을 거야. 걔는 1.5를 보네. 너가 1.5, 너 1.5, 내가 반만 볼게. 난 0.5, 넌 1.5. 네.
그저 그런 그냥 드라마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고 나면은 되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조금 마음속 깊이 되게 찌르는 송곳 같은 대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제거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요? 몇 개 소개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래요? 아, 참았어야 네. 돼 우리 좀만 참자.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또 브릿지 오늘 브릿지? 브릿지. 어. 내가 사실 아. 끌어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냈네. 긁어냈네.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화의 한 부분을 좀 따서 얘기하면은 토모유키의 죽음 이후에 방사능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해요, 둘이. 그러다가 미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아냐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분명 엄청나게 유출됐을 건데 아무도 이제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잖아. 라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대사로 얘기하자면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잖아. 근데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에 모르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두렵다는 것. 그치. 그래서 우리 모두 그냥 웃어서 넘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좀 두렵다라는 그런 뭔가 그때의 심리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안고 살아가는 어떤 청춘들의 그러니까 청춘들은 더 경험이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사실은 결국 이제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입장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숨과 약간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숨?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않고 하는 네. 행위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지 증거.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청춘들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사랑 아니면 시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좀 혹은 이제 아예 막 거부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너무 숨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그걸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숨과 굉장히 닮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박효신의 숨 듣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요? 그렇죠. 이 영화가 되게 느리게 호흡을 하는 영화고 그리고 다소 막 어려워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그게 뭐 일본적인 감성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야 이게 맞아 이런 이야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청춘의 삶을 이제 흘러가듯이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못하면 또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우리의 삶이나 청춘 역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투성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영화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든 시절에 딱 봤던 영화라서 더 조금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게 더 있었고 일본에 이제 소노시온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소노시온이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분의 영화를 많이 찾아보다가 비슷한 부류로 찾은 영화인데 그게 굉장히 좋았던 영화라고 좀 생각하고 소노시온 영화는 좀 많이 딥해요. 되게 진짜 지독하게 막 불행한 삶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우린 살아가고 있잖아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영화는 지독하기까지는 않지만 되게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어떤 청춘들의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이거는 오히려 더. 약간 일본 영화들 특유의 약간 그런 정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일본 영화 잘 많이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 일본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일본어 이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헷갈려서. 헷갈리고 귀에 잘 안 어. 들어와서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 문학이나 일본 영화들을 잘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좀 찾아보는 그 챙겨보는 영화가 이제 감독님이 이제 히로카즈 고레에다 히로카즈 고레에다 히로카즈랑 이름이 많이 안 나오는 그 뭐 AV 위주로 보신다고. 아 나쁘지 않지. 네. 그래 아무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뭐 이와이 슌지 네, 네. 뭐 요정 아. 이렇게 진짜 유명한 대표적인 감독님들의 영화들은 좀 봤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특히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들 보면 약간 뭐 좀 가족적인 정서, 뭔가 서정적인 그런 뭔가 정서, 혹은 이제 뭔가 우리가 일상형이지 뭐 말하는 것처럼 일상이지만 우리가 진짜 뭔가 숨처럼 느끼고 약간 뭔가 좀 소홀하게 좀 생각하는 조금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치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좀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그쵸. 그 이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의 비슷한 부류이지 않을까라는 뭐 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쵸. 비슷한 그리고 느낌인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 게 요거는 약간 그 일본의 그 톤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일본의 오히려 톤을 더- 좀 빼고 아니면은 일본의 영화들에 나아갈 방향 같은 걸 제시할 수 있었던 영화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도우쿠 대지진을 통해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도심 속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어떤 방향을 더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근데 하긴 진짜 그 사건이 이전과 이후에 좀 뭔가 그 일본 그쪽 내에 좀 젊은 사람들이나 뭐 아무튼 그 국민들의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사건이었으니까 약간. 그치. 그렇죠. 네. 많이 큰 사건이었지 그 사람들. 우리도 뭐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그리고 생각해 볼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영화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저는 일본 영화 자체를 잘 안 봐요. 이렇게 즐겨보지 않아요. 그 말했던 뭐 일본의 어떤 특유의 그런 감성이라든가 네. 그런 느낌들을 그렇게 제가 안 좋아해.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본 영화를 이렇게 막 즐겨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네 예전과 같이 똑같이 안 보지 않을까? 올곧게 어. 저는 오로지 한국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 그치. 남미 영화. 그런요. 그치. 형님 국가 중국 어. 영화. 중국 안 봐. 중국 안 봐. 딱 그 정도. 한번 뭐 정말 만약에 정말 진짜 할 게 없어. 진짜 할 게 없는데 시간 너무 남아돌아. 그럼 자겠지 뭐. 그치? 근데 잠도 너무 자서 정신이 너무 말짱해. 밥도 잘 먹어서 배도 빵빵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간에 저도 약간 그래도 가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저희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 비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치. 네, 이런 날 뭐 밖에 나가기가 좀 약간 귀찮다. 그러면 집에 따뜻하게 지금 이불과 이제 혼연일체가 되었다 싶을 때 이제 딱 꺼내 보면은 요즘 같은 날은 에어컨 켜놓고 이불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번에 흡수돼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렇지. 이 공기는 차가워. 근데 난 따뜻해. 그렇지. 그런 날. 그러면서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 그렇죠. 되게 뭔가 잘 외웠네. 그러게. 그러게. 한 번에 딱 나왔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언제나는 아니고 항상인데 뭐 always니까 always니까 비슷한
오케이. 그래서 자, 네. 그래서 형 마지막 마무리 이제. 네, 청춘들의 영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감성의 영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은 사냥의 시간과 좀 비교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장르가 아예 다르긴 하지만 빨갛고 파랗고 뭐. 그렇죠. 그렇고 그렇긴 어. 하다 진짜.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 근데 너무 그 영화-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 너무 뭐랄까 디스토피아 음,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그런 쪽 아닌가? 동일본 대지진 후에 도쿄도 근데 그건 약간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루만져주는 느낌 아니냐고.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아니, 에라 어려- 모르겠다 시작. 그거는 그냥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거야. 막 패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루만져 준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팩트로 좀 패는데 어. 왜냐면은 죽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 거기도. 근데 이제 막 그게 고독사도 있고 음. 병으로 죽는 것도 있고 음. 사망 그냥 사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등장한단 아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않고 약간 그럼- 그런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죽음이라는 게 이제 뭔가 내가 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사회 문제 안에서의 죽음. 그런 그런 것들도 꽤 느낌의 많이 사연. 우리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어. 이제 이후에 다녀. 우리가 이제 이해했어.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음. 아무튼 굉장히 이런 날씨에 혹은 집에서 쉬고 계실 때 한 번쯤은 보면은 좀 좋을 영화. 뭔가 위로가 될 만한 영화. 이영석이 위로받았던 영화. 아하. 쉽지 않은데. 그렇죠.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였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실 분 계신다면은 또 저희와 또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유튜브 뭐 팟빵 파티 이런 데에다가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개꿀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